여러분들, 이것 보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셨나요?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저기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도 몰라요. 물론 손에 든 핸드폰 화면을 보면 몇 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금까지도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밤 11시 55분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밤 늦게까지 계속된 야근에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누군가와 말을 섞을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난 대답을 하면서 내게 시간을 물어봤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별말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서 떠났다. 그 남잔 다리를 조금 절면서 걷는 것 같았다. 나는 보통 자정을 1분 넘긴 시간에 도착하는 막차를 기다리면서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난 막차 시간이 되기 직전에 퇴근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직장이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거리는 어둡고 조용했다. 가끔씩 켜진 몇몇 가게의 간판이나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막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난 고개를 들어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을 바라봤다. 아마 5분 뒤 혹은 조금 늦어진다면 10분 뒤를 가리키는 글씨가 쓰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본 전광판엔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었다. 탑승 금지. 내가 그걸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을 때 몇 분 간격으로 울리는 음성 안내가 이어졌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탑승하지 말란 안내는 처음이었다. 설마 막차 버스가 고장나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모퉁이를 돌아오는 버스의 전전용 불빛이 보였다. 난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고 버스는 정류장에 멈췄다. 버스 기사는 내가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제서야 막차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런데 버스의 내부가 유난히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버스 기사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난 자주 같은 시간에 막차를 탔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의 얼굴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왠지 이번엔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았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난 평소처럼 요금을 내고 버스에 올랐다. 좀 어둡네요. 내가 말했지만 버스 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버스를 출발했다. 버스 내부엔 나 말고 다른 승객은 없었다. 평소엔 항상 같은 승객 몇 명이 같은 막차를 탔기에 얼굴도 대충 알 정도였지만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버스가 평소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버스를 잘못 탔나? 이 버스가 몇 번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제서야 생각났다. 하지만 내가 타는 버스는 그 정류장에서 가장 늦게까지 운행하는 막차였기 때문에 착각했을 리가 없다. 저기요, 이 버스 기사에게 이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 물어봤지만 버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로가 공사 중이라 길을 돌아가는 걸까? 난 당황해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는 내가 원래 서 있었던 정류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도 한 대가 보였는데 그 버스는 내가 타야만 했던 막차 버스의 번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버스 안에 몇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난 크게 말했다. 제가 버스를 잘못 탔거든요. 여기서 좀 내려주시겠어요? 버스 기사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타야만 했던 버스 옆에 버스가 멈춰섰다. 난 다시 밖을 내다봤는데 내가 타야 했던 버스는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대신에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버스 앞엔 구급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버스의 전조등 불빛에 비춰졌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 한 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쪽 다리가 괴상하게 꺾여있는 시체였다. 내가 타려 했던 버스의 기사가 구급대원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동안 승객들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난 일어나서 벨을 눌렀다. 하지만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탄 버스는 그냥 출발해버렸다. 심지어 하차벨에선 소리도 안 났고 불도 켜지지 않았다. 곧이어 버스는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고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급커브까지 돌았다. 난 의자 손잡이를 꽉 잡은 채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던 와중에도 속도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버스는 바깥 풍경이 흐릿해져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렸다. 난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실히 생각했다. 난 공황 상태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다가 버스는 갑자기 급정거했다. 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코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난 몸의 중심을 되찾기 위해 얼굴을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지러움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버스가 멈춰선 곳은 내가 사는 집 바로 앞이었다. 정류장에서 달린 지 5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버스는 보통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온 것이다. 그제서야 버스 문이 열렸다. 난 가능한 한 빨리 버스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앞으로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난 문 앞에 멈춰섰다. 난 아직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버스 기사를 바라보면서 늘 하던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다음부턴 탈 때가 되기 전까진 탑승하지 마세요. 난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는 곧 출발해 점점 멀어져 갔다. 난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다. 자정을 1분 넘긴 시간이었다.